안녕하십니까. 허나밀입니다. 은퇴자의 영국 자유여행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여행 전 준비 과정과 런던에서의 여행, 런던 외곽과 웨일즈 여행, 스코틀랜드 여행, 그리고 마지막 감상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말로 직장에서 은퇴하고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못하다가 자유여행으로 세계를 돌아다녀보고 싶은 로망을 실천에 옮기는 그 첫 번째 여행지로 영국을 선택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이것저것 찾아보고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3월부터 예약을 시작하여 6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여행을 하였습니다. 준비할 때는 3주도 길다고 생각하였는데 다녀오고 보니 좀 더 길게 할 것을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잉글랜드 지방의 남쪽과 웨일즈의 카디프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방을 여행하였습니다. 먼저 여행 전 준비 과정으로는 항공 예약은 항공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검색,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을 찾아보았고 당시에 이것저것 찾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핀에어를 예약을 하였는데 제일 처음에 예약할 때는 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항이 한 10시간, 핀에어는 12시간을 걸린다고 하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핀에어는 이 남쪽 중국 남쪽으로 해서 터키 쪽으로 해서 그냥 그리스 옆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좀 후회를 했었습니다. 숙소 예약으로는 마찬가지로 호텔스.com, 아고다, 부킹.com, 에어비앤비 등을 찾아보았고 부킹.com에서 런던의 하이드파크 주변의 아파트를 예약을 하였습니다. 에딘버러의 숙소는 민다에서 한인 민박을 예약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보는 아고다의 부킹 예약했던 그림과 민다의 어떤 에딘버러 은하에 예약한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런던의 어떤 시내 여행은 거의 전철을 이용을 하였지만은 런던 외곽이라든지 무슨 스코틀랜드 갈 때는 기차를 이용을 하였는데 기차 예약은 아반티 웨스트 코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약할 당시에 트레인라인과 어떤 아반티 웨스트 코스트, 오미오 등을 봤는데 트레인라인은 달러로 결제가 되고 오미오는 한화로 결제가 되고 해서 그냥 파운드로 결제하는 아반티 웨스트 코스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예약한 것들이 보이는데 에딘버러 갈 때는 런던의 어떤 킹스 크로스 역에서 출발을 하고 카디프 갈 때는 패딩턴 역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약 관계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은 6월 6일 날 한국을 출발해서 6월 7일 날 아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기차 타고 트라팔가 광장에 가서 구경 좀 하다가 하이드파크를 걸어서 숙소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8일부터 뭐 여행한 것들을 내놨고, 마지막 이제 6월 24일 날 비스트 빌리지라는 아웃렛을 가고, 댐 헬스에서 당시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는 그 확인서를 받아야지 한국으로 입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26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먼저 런던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6월 7일 날 이제 첫째 날은 공항에서 있던 시내로 가는데, 전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바로 트라팔가 광장을 내려서 하이드파크를 거쳐서 숙소에 갔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의 지도는 이제 런던에 있던 전반적인 지도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지하철은 구역 존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다른데, 런던도 오른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서울만큼이나 어떤 지하철망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돼서 가보시면은 역 구매라든지 어떤 것은 좀 지저분하고 그냥 오래된 표시가 팍팍 납니다. 승차권은 이 오이스터 카드라는 것을 구입을 해서 이제 거기다 돈을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오이스터 카드는 전철역 어디서든지 구매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돈이 좀 남았을 경우에 이것을 넣으면은 환불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일 처음 했던 저희들이 처음 도착한 트라팔가 광장 옆에 있는 피카디리 서커스 역에 도착한 사진이고요.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런던에 했던 내셔널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일차에는 하이드파크를 거쳐서 버킹엄 궁전, 트라팔가 광장, 내셔널 갤러리 이제 등등을 구경을 했는데요. 요 이제 지도가 하이드파크부터 해가지고 버킹엄 궁전, 아주 중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드파크에서는 코스에서 이 이제 모리대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셔널 갤러리 앞에 이제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셔널 갤러리 옆에 있던 체리 모양의 어떤 조형물이 좀 아주 특이해서 사진을 찍어봤고요. 여기는 어떤 코벤트 가든입니다. 제가 이제 이 근처에서 어떤 점심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박물관을 구경을 했는데, 대형 박물관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약탈한 게 제일 많더만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대형 박물관보다는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이 훨씬 더 볼 것이 많았달까요?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차이나타운의 어떤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저녁을 먹고 이제 숙소로 또 돌아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4일차에는 런던 탑, 타워 브릿지 등등을 하여튼 구경을 했었는데요. 이 지도는 런던 중심부에서 뭐랄까 좀 더 이제 동쪽 그린위치까지 동쪽 모습을 나타낸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런던 탑, 런던 타워인데 지금 타워로 해서 무슨 탑인 줄 알았더만 이제 성과 같이 생겼고요. 옛날 그 감옥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타워 브릿지의 모습이고요. 타워 브릿지를 이제 가까이 가서 본 타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버러마켓이 되겠는데, 이 이제 버러마켓 시장 가서 그야말로 이것저것 좀 정심거리가 되는 것들을 좀 사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트 모던. 테이트 모던은 이 안에 이제 뭐랄까 최신 미술품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을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그린위치 천문대를 갔습니다. 그린위치 천문대 들어가는 입구랄까요?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넓은 공원이랄까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그야말로 좌우선의 영도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이제 영도입니다. 이어서 서울은 127도고 도쿄는 139도고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동경 했던 135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은 건물은 더 샤드라는 것인데 런던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72층이라고 하네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맥주를 맥주만 한 잔하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 날은 6일차에는 이제 제가 6일차 주로 다닌 부분의 어떤 지도를 내놨습니다. 여기 이제 시계가 보이는 저것이 이제 빅벤. 우리가 이제 저 오른쪽 건물이 국회의사당이죠. 빅벤이라는 게 국회의사당에 있는 큰 시계가 되겠는데 국회의사당 옆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고색창렬한 모습이 그냥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길 쪽에서 반대쪽에서 본 빅벤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이제 앞부분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뮤지엄의 이제 앞인데요. 입구는 이제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은 빅토리아 여왕과 이제 그의 부군인 알버트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했는데 영국의 왕실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 소장품의 여러 가지 왕관이나 보석이나 가구나 이런 신기한 것들을 전시를 했는데 영국 왕실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보석이
여자분들이 하는 그 목걸이 무슨 그거부터 해서 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뭐 보석을 장식한 왕관들, 그래 가구들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 영국 왕실의 어떤 위용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박물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단체 여행을 가면은 대형 박물관은 구경을 하는데 이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은 구경을 안 가는 것 같아요. 언제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런던의 그 유명한 헤럿 백화점입니다. 그야말로 뭐 세계 최고급 명품 그들이 다 이제 매장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화 노팅힐에 나오는 그 노팅힐 서점을 들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차에는 그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을 갔었습니다. 런던 중심부에서 토트넘 경기장의 위치를 제가 내놨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거의 북쪽, 뭐 약간 뭐 동쪽으로 치우쳤다 할까요? 북쪽에 어떤 위치를 하고 있고, 가기 전에 이제 뭐 켄싱턴 궁을 잠시 그냥 외관만 구경을 하고요. 이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은 최근에 어떤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외관이 아주 뭐 현대적이었고요.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관중석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카룸입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의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라카룸에 어떤 각 선수들 유니폼을 비치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 안에 이제 그 잔디 구장에 내려갔는데, 저는 중계를 통해서 경기를 보면서 여기가 잔디 구장인 줄 알았더니만 가보니까 인조 잔디더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자회견장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경기 마치고 여기서 기자회견하는 기자회견장이고, 7일차에는 뭐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내고 돌아오면서 버버리 아울렛을 구경하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차에는 포토벨로 어떤 시장과 코벤트 가든 이제 그 근처였습니다. 뭐 코벤트 가든에 이제 꽃가게 앞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라이언 킹을 상영하는 공연이라고 그랬죠. 라이언 킹 공연 극장 앞이고, 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맘마미아를 공연하는 노벨로 극장, 노벨로 극장의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뭐 티켓을 좀 싼 걸 사다 보니까 그야말로 3층이었고요. 3층에서 이제 내려다본 이제 무대. 근데 이제 다행히 3층 제일 앞에 앞자리여서 구경은 할 만했습니다. 자, 이제 런던 시내 구경은 그런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던 교회와 이제 웨일즈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 교회 여행은
웨일즈에 있던 카디프를 갈 때만 기차 타고 개인 여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편인지 좀 그래서 런던 소풍이라는 게 또 이제 런던에서 그 한국인들 상대로 이제 뭐랄까 단체 관광을 해주는 런던 소풍을 통해서 이제 3일차에 코츠월드 옥스포드와 5일차에 브라이튼 세븐 시스터즈, 그 다음에 8일차에 스톤헨지 바스 캐슬콘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 지도는 그 이제 런던 교외에 그야말로 카디프부터 해서 바스, 스톤헨지, 캐슬콘, 바이버리, 버트런드 워터, 옥스포드, 비스트 빌리지, 브라이턴, 세븐 시스터즈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츠월드와 옥스포드를 갔었는데요. 코츠월드라고 하는 것은 런던 북서쪽에 이제 뭐랄까 구릉지, 숲속에 있는 조용하고 오래된 마을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은퇴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 1이라고 하네요. 7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이날 바이블이라는 마을과 버트런드 워터를 그 2개 마을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스포드를 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첫 번째 사진은 바이블리의 이제 집 모양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붕이 저게 이제 기와가 아니고 전부 다 뭐랄까 돌입니다. 얇은 저쪽 지방에 이제 얇은 돌이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얇은 돌을 얹어서 어떤 지붕을 지었고 또 전부 다 이제 돌을 뭐랄까 시멘트와 이제 엮여서 어떤 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버트런드 워터에서의 어떤 전경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 이제 뭐랄까 들어가는 입구,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되겠고요. 옥스포드 대학에 있던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여기 이제 그 사진 앞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학생들 앉는 자리고요. 저 멀리 지금 정확하게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끝 부분이 이제 저기 사실은 앞이 되겠지만 저기가 이제 교수들 앉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 식당도 해리포터 영화의 어떤 한 장면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옥스포드 대학의 어떤 교정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리포터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과 세븐 시스터즈를 갔었는데, 브라이턴은 이제 런던 남쪽의 도브 해협에 있는 바닷가 휴양 도시입니다. 이 브라이턴이라는 도시에 이제 영국 왕의 별궁인 로얄 파빌리언이 있고요. 세븐 시스터즈는 그 옆에 있는 그 바닷가 절벽입니다. 7개의 봉우리로 된 스퀘어석 절벽이 되겠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로얄 파빌리온에 어떤 들어가는 입구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얄 파빌리온, 영국 왕의 별궁인 로얄 파빌리온의 어떤 정원인데 건물 모양이 좀 영국 같지 않지요. 좀 그야말로 이슬람 지붕 모양의 어떤 특징을 지니는데 이 시절에 이제
설계자가 어떤 이런 그야말로 이슬람 터키 이쪽의 어떤 건물들의 어떤 모양을 본따서 어떤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브라이턴의 어떤 바닷가 어떤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세븐 시스터즈의 7개의 어떤 봉우리, 여러분 7개가 됩니까? 7개의 어떤 봉우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언덕에서 바라본 세븐 시스터즈의 모습이고요. 저렇게 이제 희게 보이는 거는 저게 스크석이 많이 포함된 흙이라서 저렇고요. 저게 이제 파도에 의해서 계속 깎여서 무너져 내린답니다. 그 다음에는 스톤헨지와 바스, 캐슬쿰을 다녀왔었는데요. 이 스톤헨지는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입석, 선돌의 유적지입니다. 지름이 98m, 높이 8m의 30개의 원형 돌기둥이 있었는데, 현재는 17개가 남아있고, 기원전 2000년경에 조성되었다고 추정을 한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의 어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스의 어떤 시내의 어떤 대성당의 모습인데, 바스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의 목욕탕이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이름도 그야말로 베스입니다. 예? 바스 시내의 어떤 그야말로 아파트 모양의 아주 특이한 건물 모습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앞에서 본 바이블이나 어떤 버튼 온 더 월트와 같은 코츠월드의 7개 마을 중에 하나인 캐슬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디프를 갔었는데요. 카디프는 이제 웨일즈의 어떤 수도이죠. 우리가 통상 영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레이트 브리튼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스 아일랜드의 4개국의 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나라고요. 지금 연합국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특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전쟁을 많이 해서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카디프 성의 이제 외벽 모습이고요. 카디프 성 안에 들어갔더니만 아직도 계속 보수 중이더만요. 군데군데 보수 중이고 그냥 이렇게 잉글랜드 지방에는 성들이 잘 보수되어 있는데 특히 런던을부터 시작해서 왜 이 웨일즈라든지 스코틀랜드 가면은 이런 부서진 성들을 아직도 보수 중인지 참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시청사와 이제 박물관 앞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비라는 이제 식당 앞에서 저희들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식사한 장소입니다. 자, 이제 런던 교회 여행은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여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일차에 킹스 크로스 역에서 스코틀랜드로 에딘버러행 기차를 타고 왔는데 지금
이 킹스 크로스 역은 여기서 이제 해리포터 사진을 찍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온데 그냥 해리포터 이야기로 되어 있던데, 뭐, 해리포터가 이제 이 뭐랄까 가방 카트 끌고 들어갔던 플랫폼 뭐 9와 4분의 3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킹스 크로스 역 앞에 해리포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파는 그 상점 앞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뭐 저희들이 가다가 이제 에딘버러 내려서 로얄 마일을 걸어 이제 숙소로 가는 중에 점심 먹었던 식당 앞이고, 이게 이제 그 에딘버러의 어떤 중심가인 로얄 마일의 이제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로얄 마일 중심부에 아담 스미스의 어떤 동상이 있는데, 아담 스미스 동상 앞에서 이제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파이프. 에딘버러 가면 군데군데 백파이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일차에는 먼저 이제 칼톤 힐이라는 한마디로 이제 언덕입니다. 에딘버러의 조금 이제 높은 언덕인데요. 칼톤 힐에 이제 올라가는 입구고요. 칼톤 힐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 뭐 파르테논 신전 모양 비스무리한 그런 이제 기둥 모양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옆에서 또 다른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그 칼톤 힐에서 이제 에딘버러 시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에딘버러 로얄 마일, 중심 거리를 로얄 마일이라 그럽니다. 로얄 마일에서 찍은 거고. 이 사진은 저 뒤에 멀리 보이는 것이 에딘버러 성인데요.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 요 밑에가 이제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인데, 거기서 바라본 에딘버러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요 보이는 어떤 개가, 강아지가 주인을 구한, 그야말로 주인이 어디 잔디밭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데 뭐 불이 나가지고 이 옆에 저수지 가서 자기 몸을 적셔와가지고 주변 잔디를 뭐랄까 물을 적셔서 거기 불이 안 번지도록, 그래서 주인을 구한 충성스러운 개라고 이제 하는 그런 개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코틀랜드 어떤 이제 뭐랄까 국립박물관,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앞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설저시스라고,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아더왕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더입니다. 아설저시스라는 이제 뭐랄까 에딘버러 이제 홀리우드 궁 옆에 있던 이제 산입니다. 산에 가서 저희들이 해지는 모습을 보려고 올라갔었는데요. 정작 해가 워낙 늦게 지는 바람에 여름인데다가 이때는 북쪽이니까 그냥 해지는 모습 못 보고 내려왔습니다. 아설저시에서 내려다본 뭐 시내 모습이고 해가 질랑말랑하는 뭐 그런 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일 차에는 숙소에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홀리우드 궁을 갔었는데요.
홀릴루드 궁 앞에 이제 퀸즈 갤러리는 주로 이제 이제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여왕의 어떤 관련된 물품이 있었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물품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기념품도 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홀리루드 궁 들어가는 정문인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조금 전 본 사진 퀸즈 갤러리 옆으로 어떤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홀리루드 궁 어떤 현판이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에딘버러 성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희들 첫날 도착해서 에딘버러 성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티켓을 못 끊어서 이제 이날 왔었고요. 에딘버러 성 올라가서 이제 뭐 대포 옆에서요. 뭐 올라가는 성, 저 위가 성인데 그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스코티시 내셔널 갤러리의 내부 뭐 그림 구경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의 이제 뭐랄까 전사자 이름들 앞에서 구경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조지안 티룸이라는 데서 애프터눈 티를 먹었는데요. 뭐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양이 워낙 많아서 다 못 먹고 그냥 싸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일차에는 세인트 앤드류스를 갔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는 골프의 어떤 발상지인데 세인트 앤드류스가 기차가 바로 가는 것이 없어서 루카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내려서 버스 타고 들어갔는데요. 루카스 역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세인트 앤드류스의 올드 코스의 18번 홀에 이제 건너가는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50이라는 숫자가 보일 텐데요. 이때가 이제 디오픈의 어떤 150회 디오픈 하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대회하려고 경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다행히 자유스럽게 관람은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의 유명한 어떤 벙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드 코스에서 바라본 이제 주변 건물들 모습이고요. 이건 클럽하우스에서 바라본 올드 코스의 어떤 이제 뭐랄까 코스 전경이랄까요. 그런 사진이 있기달래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디백 어떤 조형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 뮤지엄이 박물관이 있어서 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학사복의 어떤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인트 앤드류스 성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다 부서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터만 남아 이 건물만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 중심부인 마켓 스트리트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식사를 하고 뭐 또 맥주도 한잔하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15일 차에는 그 옆에 이제 에딘버러 옆에 있는 글래스고라는 도시를 어떤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글래스고 어떤 대성당의 어떤 앞이고요. 이거는 이제 갤러리 오브 모던 아트라고 이제 뭐랄까 현대 미술에 있는 어떤 이제 그 뮤지엄 어떤 구경을 했었고요. 안에 이제 내부에 있던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 어떤 조지 광장을 가기 위한 길거리에 어떤 벽화가 좀 특이하게 달래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지 어떤 광장의 동상 앞이고, 그러고 이제 글래스고 퀸스트리트 역 주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뷰캐넌 스트리트에서 글래스고 로얄 콘서트 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켈빈 그로브 공원이라는 데서 이제 켈빈 그로브 공원이 일종의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공원 겸 하던 공동묘지였었는데 한국전 참전 관련 이런 조형물이 있게 달려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좀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글래스고 대학을 이제 가서 글래스고 대학 저희들 내에서 첫 번째 건물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고 대학의 상대 건물입니다. 상대 건물인데 이제 아담 스미스 빌딩으로 이름이 명명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고 대학의 가장 뭐랄까 상징적인 건물인데 수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하여튼 돌아오려고 글래스고 역에 이제 다시 왔더니만 철도 파업으로 철도가 운행을 안 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은 택시 타고 그야말로 이제 시외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 타고 돌아오긴 했는데, 어제 이제 해외 가서 자유여행을 하면서 철도가 파업을 하니까 아주 당황스럽더만요. 이게 16일 차인 6월 22일에는 스코틀랜드 북부인 이제 하이랜드를 방문을 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이 사람들이 북쪽을 하이랜드, 중간에 미들랜드, 그 밑에 로우랜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스코틀랜드에 어떤 대표적인 틀이 되게 뭐랄까 많은 소를 구경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글램코, 포트 윌리엄, 글램피난 이런 곳들을 조그마한 지역들을 갔는데 그림에 보다시피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관목이었고 전부 다 초원, 북쪽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저 뒤에 여러분들 무슨 다리 같은 것이 보이나요? 석조로 된 다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철도 다리입니다. 여기에 옛날 전기기관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또 해리포터 영화에 나왔다고 해서 어떤 좀 유명하고요. 정작 어떤 저희들이 요거 지나갈 때 사진을 못 찍어서 저 다리 위로 전기기관차들이 지나가고 갔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저수지 옆에서 사진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퍼스라는 도시의 그 철교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뭐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뭐 철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그 옆에 있는 그 가이드, 우리를 이제 여행시켜준 가이드분이 은하의 민박의 이제 주인이면서 가이드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여행을 안내할 때는 저렇게 스코틀랜드 전통 옷을 입고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이드 자격증도 다 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일차에 이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딘버러에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고요. 로얄 마일을 걸어서 이제 에딘버러에 있던 웨이벌리 역에서 런던 킹스 크로스 역으로 되돌아왔고, 오전에 와서 오후에는 이제 다시 버킹엄 궁에 이제 저희들 첫날 버킹엄 궁을 구경 갔는데,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사전 지식이 없이 가다 보니까 구경을 그때 막아놔서 그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식을 하여튼 준비한다고 전부 다 막아놔왔더라고요. 그래서 버킹엄궁 입구 철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이드 파크를 다시 걸어서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차에는 비스트 빌리지, 이제 한국으로 가기 이제 좀 뭐랄까 바로 전이라서 비스트 빌리지라는 그 아울렛몰을 갔었습니다. 비스트 빌리지에 있던 이제 런던에서 했던 위치, 옥스포드 좀 근처에 있었는데 위치를 뭐 지도로 나타냈을 거예요. 아울렛몰의 뭐 전경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명품들의 어떤 그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담헬스라고 이제 우리 코로나 접종했던 예방주사 했던 접종받던 곳의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18일차를 전부 다 마치고 19일차인 6월 25일 날 귀국 비행기를 타서 26일 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1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이었는데 잘 다녀왔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도 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왕 가는 것, 영국 중부인 맨체스터나 리버풀 뭐 이런 데도 이제 못 간 것이 아쉽기도 하고요. 좀 더 길게 가서 뭐 아일랜드나 심지어 거기서 만난 한국 분은 아이슬란드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여행이란 가도 아쉽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여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다녀보리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